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부장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2020년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 현황, 2020년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인력 현황으로 기구표는 이사장님 이하 일부 8팀,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정원 268명에 현원은 2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223억 921만 2천원으로 세출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 현황은 2002년 추경 예산 223억 9,921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현황입니다. 체육 레저 분야로 종합운동장 외 8개 시설, 복지 분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외 2개소, 환경 분야로 재활용 기반시설, 환경안정화시설,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 청소 대행 사업, 자원회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성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로 2020년 종합점수를 77.86점을 획득하여 등급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고객만족도는 코로나19 관계로 미실시되었습니다. 2010년 13월 한국 서비스 품질 인증 획득, 10월 14일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난 21일 지난해에 이어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재인증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입 실적입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액은 35억 4,461만 원으로 목표 대비 81.7%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19로 인해서 2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창의혁신 경영의 경영혁신 지속 확산 분야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열린혁신 자율과제 선정 및 추진 부분에 2020년 열린혁신 추진과제 적합성 점검을 2020년 3월에 실시하여 부서별 8개의 자율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 기간 자율혁신 과제로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결과로 2020년 경영평가 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관리 수준 진단지표 90점 이상 달성 목표로 내부계획관리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점검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2000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 제출이 완료되었으며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업무관계 부서 정례회의가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업무관계 부서 정례회의 실시, 부서별 제한경진대회 시행, 개인정보관리 수준 진단지표 90점 이상 달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간 평가 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연도 말 남은 기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 분야입니다. 사업수지 비율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수입은 35억 4,461만 원, 대행사업비는 139억 3,735만 6천 원으로 수지 비율은 25.4%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0년 4월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규 수탁, 2000년 8월 안성 추모공원 신규 수탁이 있었으며 국민체육센터의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재활용 기반 시설의 재활용 포인트 보상제 사업 운영 강화 노력으로 19년도 7개소에서 2000년 9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시설, 레저시설 등 미운영으로 2020년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국제정구장의 테니스 위탁 강습을 기존 강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안성 추모공원 신규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캠핑장 11월 오픈에 따른 홍보 강화를 할 예정이며 재활용 기반 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거래 품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가치 창조 분야입니다. 사업 목표는 고객 만족도 90점 이상 달성 목표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 원스톱 대관 시스템 운영, 대형 폐기물 스마트 배출 시스템 빼기 업무 협약 체결, 종량제 봉투 시스템 고도화 구축, 고객 모니터링 시행, 국민체육센터 여자 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계절 썰매장 야외 물놀이 설치, 시민운영위원회 활동,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즌별 이벤트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담회 등 대면 행사 및 서비스 시행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CS 사내 강사 양성 교육 시행, 고객 모니터링 시행, CS 우수사원 포상, 민원사항 및 고객 모니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설물 개선, 재활용 기반 시설의 재사용 가능 물품 나눔 사업, 있는 재활용 기반 시설의 대수성 관계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차기 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 안전한 시설의 매립장 주변 활동, 방역 활동 전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실시, 정보 제공을 통한 서비스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개, 시민운영위원회 활동,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으로 열린마음 봉사대 운영, 1% 사랑 나누기 운영, 정기적인 후원 활동을 위한 다원가족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실시, 생활공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문화 및 핵심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로 목표는 교육훈련 의무 이수 시간 100% 준수가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21명의 교육훈련 이수율은 75%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조직문화 선진화를 통한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계획 도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역량 기반 맞춤형 교육훈련 체계를 2000년 3월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을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역량 기반 맞춤형 교육훈련 체계 정립 시행으로 4대 폭력 통합교육 실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사회적 가치 교육 강화로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며 직급, 직무별 교육훈련 교육 프로그램 강화, 자발적 학습 문화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렴 윤리 경영 제고 분야입니다. 사업 목표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00년 5월에 업무 진단 및 준비, 6월 7월에 프로세스 구축, 8월 9월에 프로세스 실행, 그래서 2000년 10월 인증심사 수급 및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사전예방중심 특정감사 일상감사 시행으로 사전예방중심 일상감사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전문 교육 과정 60시간 이상 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청렴 시민감사관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가족 친화 경영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완료, 노사문화 구축으로 노사협의회 2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감사관 등 시민 모집 및 활동 시행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발생 사전 차단, 사전 예방 중심 특정감사, 일상감사 시행, 청렴 시민감사관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내규 제정 및 시행, 가족 친화 경영 인증 유효기간 연장 획득,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전제일 경영 분야입니다. 시설 운영 안전 강화 및 무사고 안전관리로 사업 목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죄의 사업장 구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0년 소방안전관리 지침 수립, 2020년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문제점으로 2020년 산재 한 건과 차량사고 본인 과실 50% 이상의 4건이 발생하였고 1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공통으로 무죄의 달성을 위한 무죄 운동을 실시하며 각종 안전관리 점검, 시설물 통합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업무 협약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코사 18,000일 인증 유지, 차량 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차량 안전관리를 하도록 남은 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전의식 제고 분야입니다. 사업 목표는 안전의식 및 대응력 제고로 무죄의 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재활용 기반 시설의 자체 산업안전지킴이 우수사원 선발, 환경관리의 무죄의 운동 선포식 개최가 있었고요. 문제점으로 2000년 산재 1건, 차량사고 4건, 추가로 1건이 발생해서 5건, 전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공통으로 재난대비 훈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 캠페인 시행, 산업안전 우수직원 포상, 산업안전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사계절 썰 매장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안성맞춤 캠핑장의 가스안전 캠페인 시행,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전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 재활용 기반 시설의 작업전 체조 실시로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주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숙 의원님. 네, 우선 이번 수회 때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빨리 끝내준 거에 대해서 무지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갖고 쓰레기 배출 나온 것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냄새도 좀 덜했던 것 같고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업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해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관리가 안 되면 그 사업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축구장, 정구장, 뭐 체육관 모든 시설들이 다들 그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시민들이 사용할 때에는 대여비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할인이 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시설이 엉망이에요. 앉아있는 벤치도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쓰려면 지저분하고 이게 매번 청소나 뭔가를 관리를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행사가 있을 때만이라도 그 전날 가서 한 번쯤 좀 닦아주고 청소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데 덜 불편할 텐데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 관리하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봐봐요. 캠핑장은 수익성이 높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차별이 있지 말고 제대로 좀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계절 썰매장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긴 있지만 거기 계시는 분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죠? 아침 9시부터 18시 근무입니다. 18시까지? 예.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은 코로나 관계로 휴장 그 중에 전에 있어서 코로나 말고 그 전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순환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한 몇 명씩 시까지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6시까지?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전에 보면은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려면 그분들은 좀 늦게 나온단 말이죠. 애들을 학교 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6시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활용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전에 오는 그건 아이들이 이용하는 건데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어요. 그 시간에. 6시 전에.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도 문제이고 그 활동 시간에 맞추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딴 데 스탁을 주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시 입장에서도 보면 좋지 않을까. 사업비도 들 나가고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시고 그거 시간대도 좀 제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일선에서 항상 그 어렵고 힘들고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항상 그 시민이 제일 먼저 체감하는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항상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안성 추모공원 이제 신규 수탁을 받으셨는데 정상 운영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지금 그 추모공원이 저희가 이제 10월 19일 날 일단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장은 시에서 이제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그 안에 청소나 그 시설물에 대한 뭐 AS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시에서는 일단 이건 확정은 아니고 11월 말이나 한 12월 초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일단은 그렇게 예,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하시는 일이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생명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일선에서 또 일하신다는 것도 이게 좀 애로사항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미비점이나 문제점, 뭐 시행착오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그때그때 빨리 우리 원활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추모공원에 반대를 많이 안 하시고 협조를 잘 해주셔서 좀 무리 없이 거의 이제 준공까지 떨어졌나요 지금요? 아직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야 뭐 큰 문제 없이 이제 시간 적에서 될 것이고 그래서 특히 주영민들한테 그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면 어디든 그렇습니다. 물론 가시는 분들 고인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분들의 그 또 민원사항 이런 게 항상 있게 될 것이니까 그런 걸 현장에서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좀 보고가 돼가지고 대책 수립이 돼서 지역민들한테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상순 의원님. 먼저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올해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예산 심의 바투해갖고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됐고 이번에 자료 역시도 임시의 그 개의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그 뭐 심의 준비하는 시간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사실은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는 그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도 이제
이 시간 타임이 좀 늦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일정을 빨리 당겨서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씨 미리 요구 안 합니까? 앞으로는 아예 우리 책자로 지금 그 예산안이나 그 보고서 그 책자로 만드실 때 별도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미리 챙기셔갖고 같이 묶어주세요. 그게 여튼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편리성이 더 있으니까 좀 앞으로 그렇게 좀 개선 좀 해주시고요. 그 행안부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이번에 라등급을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관련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수가 마등급 한 곳 받은 거 이외에는 최하 점수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항목별 평가 결과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근데 저희가 자체로 점수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부분이 점수 하락의 요인으로 지금 제일 큰 점수가 이제 하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0점을 맞았는데 그 부분은 그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그 차량 사고가 좀 증가가 됐고요. 산재 건수는 그 18년도나 19년도나 두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차량 사고 부분에서 청수 차량이 이제 후진하면서 좀 후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측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저희가 19대로 늘면서 거기서도 또 교통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에는 그 사고가 났으면 한 건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경영평가에서는 대인, 대물, 자차까지 다 그 한 건에서 세 건으로 이제 늘어난 사항이 이제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도 그 평가 방식에 대한 변경 부분도 저희한테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듯이 2019년도 90점, 2018년도에 90점, 그리고 2017년도에 89점이면 저희 공단에서 그 서비스 해주는 그 고객 만족도 점수는 상당하게 이제 높다라고 계속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현장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그 종합 점수에다가 그냥 10%를 그냥 때린 상황이라 저희한테는 그게 이제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한 상황이고요. 그 돼지열병에 의해서 또 그 사업 수입이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단체들이 대관을 취소하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도 또 한 1.4점 해서 한 제일 크게 작용한 부분이 그 세 가지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이번 그 2019년 평가에서는 그 재난 안전 관리 부분에 대한 배점이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배점은 지금 올해 이제 내년도 평가 이제 저희가 올해 거에 이제 내년도를 받으니까요. 그거는 같은 10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안전사고 지금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올해 2020년 지금 9월 말 현재였나요? 산재 1건하고 지금 그 산재 1건하고 교통사고 지금 5건으로 지금 집계를 하셨는데 대부분 차량 사고가 지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뭐 50% 이상 그 기체 사유가 하여튼 본인한테 있는 걸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게 뭐 사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청소 차량이나 그 차량들 전체에다가 그 4채널 방식으로 해서 후방 카메라가 이제 올해 다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28건의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9월 현재까지는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5건으로 이제 확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경평을 받을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다등급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안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튼 뭐 차가 일부 고장나면 고치면 되겠지만 사람이 다치면 일단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개인 운전하시는 분들의 부주의가 됐건 아니면은 그 운전 차량에 뭔가의 그 근본적인 개선점이 필요한 건지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질적인 그 관련 차량과 시설 개선 좀 종합적으로 좀 진단하셔갖고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수지 비율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1%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 9월 말 현재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약 5%포인트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코로나 영향이나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수익도 올해 본 예산에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 감해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 면에서 지금 전년도하고 그냥 단순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 60억이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 시설별로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2월 달부터 문을 못 열었습니다. 네네. 레저 시설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그 체육시설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비중이 굉장히 큰데 거기서 지금 동기 대비로 따지면 작년에 지금 현 상황을 유지했으면 한 7억 7천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거기서 떨어진 게 지금까지 1억 7천의 한 달 운영비만 이제 벌었던 상황이라 한 77.8% 정도가 이제 수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이제 안성맞춤 캠핑장 네네. 여기서도 이 지정으로 이제 그 확진자 이제 접촉자 지정으로 돼 있는 바람에 거기도 1년을 지금 운영 못하다가 지금 11월에 이제 오픈을 하도록 지금 됐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에서도 한 8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한 82% 정도가 수입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저희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기반 시설 같은 경우가 준공이 됐나요? 예? 재활용 기반 시설이 예. 재활용 기반 다시 가동되고 있느냐고요? 준공돼서 지금 대수선이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입니까? 예, 예. 뭐 이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재활용 기반 시설 저희가 이제 그 주품목에 대해서 그 분리 선별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예, 거기서도 수입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스톱 대관 시스템 몇 월부터 운영됐습니까? 2000년 저희가 1월에 오픈했습니다. 1월부터 예. 됐나요? 예. 이게 지금 장기 임대 계약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이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민원은 또 없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도 그 원스톱 대관 시스템도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을 하니까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종량제 봉투도 지금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네네. 지금 현금 납품,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납부하는 방식에서 가상계좌나 카드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 갖춰놨고요. 올해는 좀 홍보를 좀 하고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스마트 배치 시스템 빼기 업무 협약을 10월에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안성시에서 주관을 해서 그 이제 엊그제 신문에도 났는데요. 그 대형 폐기물을 가정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마트에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가정에서 직접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이제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뜨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저기 결제를 결제 하게 되면 곧바로 결제할 수 결제를 하게 있는 거예요? 되면 빼기 업체라는 네. 업체가 이삿짐 센터 식으로 그 물건을 뺍니다. 아. 우리 이제 공공 배출 장소까지 빼주면 네. 저희는 그 뺀 거를 갖고 그대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그 만약에 그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이나 그 중고 가구 이렇게 대형 뭐 이런 물품들 있잖아요. 폐기물. 그게 지금 그 우리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하고 지금 연계해주는 시스템도 지금 가동 중입니까? 지금 이제 그게 확대되면은 네. 그 빼기 업체가 안성 관내 그 업체, 재활용 업체로 네. 이제 연계해서 네. 네. 저기 처리를 하겠다는 예정인 겁니다. 그럼 빼기 빼기 업체가 업체에서 안성 관내 업체. 아니 이게 여튼 재활용률이나 이런 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좀 이렇게 정착시키는 것도 좀 한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뭐 5년, 10년 뭐 이 정도 경과하면은 가전제품 바꾸시고 뭐 하시는 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활용이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리 방법을 몰라서 여튼 그냥 배출해서 여튼 폐기 처분하는 경우나 이런 것도 좀 적지 않아서 실제 재활용 센터하고 그 연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좀 홍보하시고 좀 정착시켜 나가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그 우리 청년하고 그 장애인 그 의무고용 비율 있죠. 예, 그거 예.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올해 다 지켰고요. 그 청년 지금 몇 명이에요? 청년이 저희가 4명입니다. 4명이요? 121명에 그 3%거든요. 그래서 청년 의무 고용은 3%이기 때문에 4명이 네네. 예, 되는 거고 저희가 올해 그 4명 이상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고용을 마쳤습니다. 장애인은요? 장애인도 지금 저희 그거는 이제 정원에 이제 제가 정확한 프로젝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4% 정도 아마 될 건데요. 저희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습니까?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중복되는 게 있어도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성과 경영평가에서 보면 라등급을 받으셨는데 아까 설명에서 보면 차량 사고의 요인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출발 전이나 우리가 그 생각이 안 나네. 카니발로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교통약자도 찾아고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사고에 대한 안전 점검과 그다음에 안전 지도 그런 거 좀 출발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등급은 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실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 상황 때문에 많이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할 때 안전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런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우리가 운동장을 이용할 때는 대관료가 주말하고 주중하고 혹시 틀린가요? 주중하고 주말하고 틀립니다. 아, 맞네요. 이게. 어떤 분이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다, 어떤 분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관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축구구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A구장하고 B구장을 말씀드리면 네. 평일 이제 주간이 3만 원, 음, 그리고 이제 공휴일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제 야간으로 하게 되면 평일 3만 5천 원, 공휴일이 한 6만 5천 원.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야구장 같은 경우가 저 평일 4만 원, 야간 4만 5천 원, 그리고 공휴일에 6만 원, 7만 5천 원 이렇게 각각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추모구경 이제 다 이관을 받으신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집기류가 네. 이제 사무실 집기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컴퓨터까지 이제 들어와서 전기하고는 돼 있고 지금 인터넷 설치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해야 현재 되는 수요 조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보나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 수요 조사까지는 안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이용하시자 하는 분들한테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헌혈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좀 헌혈 수혈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감사드리고 혹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헌혈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해서 헌혈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는 저 약간의 기부특권을 드리긴 하지만 뭐 헌혈 독려를 하기 위해서 뭐 영화 관람권을 더 가족끼리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다던가 그런 건 어떠신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이제 봉사 시간으로 4시간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에 대해서? 예, 그거 하고 지금 어쨌든 그 오후 타임에 저 헌혈을 하게 되면 공가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많은 해서- 제도를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예,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게끔 많은 역량과 또 그에 대한 부장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황진택 의원님. 네, 황현태 의원입니다. 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그 의회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관심 받게 그 기관이었어요.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나 뭐 이런 것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도에 라등급 이후에 계속 다등급이고 5월에 평가 9월 달에 평가한 2019년도 결과는 다등급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리공단 예산 연임 문제도 관련해서 내가 시정지도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안성시 그 주무부서에서는요, 예, 지금 근무 그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뭔가 좀 약간 그 느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자체 진단도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감사도 필요하고 뭐 노사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지금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시에서는 시설 관련 던져놓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냐면 거의 무관심한 상태라고 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특히 경영평가 등급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의 꼴찌예요. 해마다. 좀 뭐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막 사고로 인해서 그 뭐 라등급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쭉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안전사고 부상자 4명이었어요. 근데 19년도에는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부상자 2이었는데 다등급 빠졌어요. 하여튼 이것은 그 지방경영 공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통계일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엔가 좀 언밸런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이 그 이야기하신 분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통약자 이동전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뭐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취직을 많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몇 분 계시는가 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납니다. 물론 그분들이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특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혜는 아닐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직 공무원들 출신을 많이 한다고 하면 뭐 경영에도 뭐 다른 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늘상 그 지적해온 내용인데 대로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지금 보면 이번에 여러분들 그 집중호우 때도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도변이나 지방도의 그 침수 원인이 거기에 하수구 정리 잘 안 돼요. 그게 대부분이 낙엽이나 이물질 떨어져서 거기를 꼭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면 청소 차량도 이런데 좀 문제점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위에 덮개 한데 그 우수나 이런 것들이 잘 빠지지 않고 이물질이 쌓여서 있잖아요.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혀서 많이 큰 도로들은 물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찾아서 좀 해야 되는데 있는 기본 업무에만 하고 또 자기들 찾을 권리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는요 자체 진단을 영향을 주는지 해서 좀 해보시고 또 열악한 환경사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후생 복지 차원에서도 더욱더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신데 저도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8월달 수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봉사 우리 포도밭 이렇게 복구 공사 이런 거 참여해줘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꼭 당일날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 담당관님 같이 공유 빨리 하셔가지고 좀 일주일 전에 갖다 놓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안성시 명의로 된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게 80대입니다. 80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